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는 강원랜드가 저PBR 관련주로서 상승 동력을 좀 잃었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강원랜드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보시면 이 앞서서 저PBR 관련주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PBR 관련주 좀 동력을 잃었고 이제 규제적인 측면, 리스크적인 측면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밸류업 인센티브에 대한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강원랜드가 이제 또 규제 완화 이런 모습에 좀 힘을 쓰고 있죠. 이러한 모습 중에서 이 하위인 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은 어떤 것으로 좀 축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인센티브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 밸류업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관련으로 좀 많이 엮이기도 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라던가 배당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 PBR 관련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좀 함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밸류업의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강원랜드가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겠지요.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좀 알아보면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재정부 장관님이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한 세제 혜택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저PBR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분리 과세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에는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에 따라서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재 감세 논란도 좀 방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들 계속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저PBR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던 와중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있죠. 이렇게 윤곽, 뭐 구체적인 이런 인센티브가 좀 제한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당, 야당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총선이 있었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우려가 좀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 10일 이 총선 이후에 이 국내 증시에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인 저PBR 관련 약세를 보였는데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책이었던 만큼 추진 동력 약화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이제 증시의 낙폭뿐만 아니라 저PBR 관련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또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또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라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 리스크적인 측면 소폭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과거에 이제 강원랜드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저 PBR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다른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의 실적적인 측면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런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콤프 적립 비율을 좀 개선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객 불만으로 제기가 되던 이런 하이원 포인트 제도를 개선을 한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의 고객분들은요, 바로 테이블 게임을 하는 고객들이 이러한 콤프 적립이 슬롯 머신에 비해 불공정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여기 콤프 적립을 좀 상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하이원 포인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에게 게임 실적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립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랜드의 직영업장 및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강원랜드가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 적립액을 현재 10%에서 5월 내에 15% 수준까지 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한 현재 직영식 음영장에서는 하이원 포인트 결제 시 추가 할인되는 제로도 향후 대상에 넓혀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5월부터 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콤프 정립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규제들이었죠. 이런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발표한 이런 2.5조 원의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좀 거기에 대해 반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뭐 리조트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 완화 때문에 2.5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카지노 실적의 증가를 좀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또 어떠한 걸 밝혔을까요? 바로 5월 안에 카지노의 모바일 입장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바일 시스템을 입장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고객에 대한 대기 시간이 좀 대폭 축소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좀 기대했던 규제 완화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규제를 해결할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뭐 20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에이러스 입장으로 인한 사전 예약 제도의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출입일수의 제한, 베팅한도 규제, 영구정지 제도, 뭐 이런 혜택이나 뭐 좀 즐거움 없는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을 좀 꼽았는데, 이 모바일 리스닝 시스템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규제 완화가 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런 출입 일수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 이런 모바일 입장 시스템 도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떤 규제 완화가 될지도 제가 또 신규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원랜드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금일 1.84%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바닥권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의 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부근대에서 만약에 이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죠.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의 이런 리조트 이런 부분들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저 PBR 관련주 좀 윤곽이 잡히고 있고, 향후에도 규제 완화를 좀 더 하는 포커스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서 그런 면이 부각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저항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랜드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었던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